근데 그 상황이 너무 웃긴 게, 막 나는 옆에 있고 엄마 이렇게 우리 막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 있는데 막 이렇게 비치면서 몇 살이니? 막 그 아저씨가 엄마한테 남자들이란.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북한에서 강아치입니다. 오늘은 저의 와이프의 소개에 이어서 이제 소개해요. 와이프의 이제 탈북 스토리를 들어보려고 이제 카메라를 켰는데요. 사실은 저도 제대로 들어본 적은 없어가지고 이번 기회에 한번 좀 제대로 물어볼까 합니다. 탈북 스토리라고 하면은 너무 거창하고 좀 제가 얘기하기엔 너무 장황하기 때문에 제가 에피소드 별로 솔직히 너무 어릴 때 탈북을 해서 기억도 좀 잘 안 나기도 하고, 그냥 특별히 기억나는 에피소드만 좀 골라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리고 제가 지금 탈북을 9살 때 하긴 했는데, 제가 이래봬도 탈북을 3번 한 사람이라. 세 번이나 했어? 네, 첫 탈북은 9살 때 했고요. 이제 중국에서 사는 동안 북송을 한 2번 정도. 몇 살 때?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2살 이랑 14살인가? 난 진짜 궁금한 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나는 탈북할 때, 그러니까 진짜 가다가 죽으면 죽었지 다시 잡혀 나가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 왜냐면 이제 잡혀 나가면은 무조건 거의 뭐 정신병원소 가는 줄 알았거든. 그건 아닌 것 같아. 왜냐면은 그러면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다 거기 보낼 수도 없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치, 거기도 뭐 운영비가 있으니까. 그럴 것 같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갑자기 최근에 들어서 뭐 이런 얘기를 막 했잖아. 근데 한 번도 그동안 살면서 한 번도 그때 탈북했었던 기억을 떠올리려고 하지 않았어. 왜냐면은 나한테는 약간 트라우마처럼 뭔가 마음속에 뭔가 그 공포심이 아직도 있었는데,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아니면 시간이 꽤 지나서 그런지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웃긴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야. 어떤 게 있었냐면은, 가장 첫 탈북을 9살 때 했다고 했잖아. 우리 엄마에 대한 얘기야. 엄마가 탈북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어. 물론 그 동안에 엄청 많은 일들 때문에 탈북을 결심하게 됐는데, 아빠가 좀 어릴 때 돌아가셔가지고, 아빠가 돌아가시고 우리 함흥에 있는 친할머니가 이제 나를 엄마한테서 뺏어 오려고 했었어. 뭐 어디 저기 평양에 있는 뭐 간부한테 입양 보내기를 했다. 엄마한테 너는 아직 젊고 어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어릴 땐 약간 그 별명이 러시아 인형이 지금은 좀 역변해가지고. 아니야, 지금도 예뻐. 지금 좀 살도 찌고 약간 눈 주위에도 살찐 것 같긴 한데, 그때는 막 눈도 이렇게 크고 막 동글동글해가지고 아니야. 맞아. 동글동글해가지고 엄청 예쁘장하게 생겼었나봐. 지금도 예쁘다니까. 그래서 할머니가 말씀하시기로는 너의 딸을 그래도 앞으로 잘 살게끔 해줄 테니까 입양을 보내자 라고 했는데, 엄마가 이제 그쪽에 남아있는 혈육이 나밖에 없으니까. 그치. 그동안 이제 꽤나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중에 정점을 찍은 거야. 그 나라에 대해서 진절머리 나는 그 정점을 찍게 된. 간부랑의 관계가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뭐 이런 딸아이가 필요하다라고 그 간부가 그 얘기를 해서, 할머니가 마침 우리 집에 손녀가 있는데 아빠 뭐 어릴 때 여의고 그 엄마도 지금 어리고 뭐 한번 얘기해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됐었던 것 같아. 그래서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 새벽에 자다가 할머니가 나를 들고 이제 도망가려고 하는 거 엄마가 잡게 된 거야. 그래서 엄마가 완전 이제 진절머리가 나는 거지. 몰래 나를 뭐 말하고 데려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엄마가 되게 엄청 어릴 때부터 그 남한이라는 나라에 좀 생각이 깨어 있었어. 어릴 때부터 라디오로 막 듣고 막 그랬었대. 군인 가족 아니었나? 그니까 내 말이. 그래서 엄청 좀 철없고 막 그럴 때는 반동부.
아빠한테 결혼하고 나서 이제 아 뭐 여보 막 우리 저쪽 나라로 함께 가는 거 어떻겠냐 군인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빠한테 크게 홍군형 났지. 근데 약간 홍군형이 거기는 약간 그냥 가정폭력도 거의 약간 정당화잖아. 바로 싸다고. 심하게 바로 홍군형. 기싸. 왜냐면 그 군인한테 말하는 건 너무 이제 해맑으셨네. 엄마가 심하게 홍군형 나고 이제 그 마음을 이렇게 고이 접었지. 그리고 이제 아빠가 돌아가시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다 보니까 이제 이 나라에 살 이유가 없다. 더 이상 나를 지켜줄 만한 뭔가 그런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지. 살았던 이제 유일한 남편도 이제 없고 하니까. 없고 하니까 또 완전 하나밖에 없는 딸을 이제 또 그 장면도 보고 막 그러니까 더 이상 이곳에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딱 갖고 그때는 한국으로 간다는 생각이 아니었어. 그냥 이 나라를 뜨고 싶다 이런 생각이었었던 거지. 그치 뭐 대부분 뭐 그리 특이적 그때는 좀 예전이잖아 좀. 근데 요즘은- 그때는 진짜로 그냥 북한을 떠나는 거지. 맞아. 한국이 목표는 아니었지. 한국은 목표가 아니었어. 웬만하면. 그래서 그 거슬러 올라가서 때는 홍장의 9살 때 어떻게 그 탈북을 하게 됐냐면은 그 혹시 철길에 도르래라고 해야 되나? 철길 위에다가 판대기 밑에 넣고 거기다 베어링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만 있는 그거 있잖아. 알아. 그거를 타고 밀었어 그냥. 엄마가 민 건 아니고 그거 하는 아저씨가 있었어. 그 아저씨가 그 도르래 그냥 진짜 가방 하나. 그 나랑 엄마랑 그 아저씨랑 해가지고 도르래를 타고 밤에 간 거야? 근데 밤에 그러니까 그게 몇 날 며칠을 다른 곳으로 이동했었어. 그거 타고? 근데 그걸 타고 마을을 잠깐씩 들려서 쉬면서 신기하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뭐 칸막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판때기 그냥 타고. 한겨울에 그 덩그런 그냥 이런 탁자 여기 위에 밑에 그냥 바퀴처럼 달린 개를 그냥 한번 슉 밀면은 엄청 오래 가잖아. 뭔지 알지? 그거를 타고 가다가 잠깐 멈춰서 마을에서 뭐 끼니 해결하고 그리고 또 타고 한참 가서 어디 마을에서 1박 하고 나서 그 마을에 두만강이 있었거든? 그 두만강이 내가 지금도 너무 생생하게 딱 떠오르는 장면인데 엄청 추운데 엄청 꽁꽁 얼었잖아? 그치. 근데 그날따라 달이 너무 크게 밝게 빛나는 거야. 근데 엄청 꽁꽁 얼었는데 거기 그 달이 비추면서 너무 밝은 거야. 그 날이 마치 진짜 오바해서 진짜 큰 가로등 하나 킨 것처럼. 근데 엄마랑 이제 손잡고 그 숙소 갈대밭처럼 되어 있는데 숨어 있다가 물론 그 전에 경비원한테 돈을 좀 찔러줬지. 그치. 봐달라. 근데 그때도 브로커 이런 거 있었나? 없었어. 그때는 생으로 뛰는 거지? 생으로 그냥 엄마가 저기 보고 뛰면 돼. 이게 끝이었어. 저걸 보고 뛰는 거야. 이게 끝이었어. 뭐 어디 없어. 없어. 그래서 엄마랑 숨어 있다가 이제 이제 경비원이 순찰하는 그 시간대가 뭐 있나 봐. 그 사람이 내가 그때 당번이니까 그때 가면 돼 이렇게 약속을 했었던 것 같아. 숨어 있다가 때가 되어서 뛰자 해가지고 엄마가 이렇게 손을 잡고 엄청 뛰었거든. 진짜 저기만 보고 향해서 막 뛰었단 말이야. 근데 9살이니까 키도 작고 못 뛸 거 아니야. 아무리 달리기가 빠르다고 해도 느리잖아 엄마보다는. 그치. 그래서 엄청 열심히 뛰고 있는데 밝은 거야. 하늘이 너무 밝아. 달이 너무 밝고 예쁘더라고. 그래서 구경했어? 아니 그냥 예쁘다 이러면서 뛰고 있는데 그 경비원이 아니라 다른 아저씨가 타이밍 잘못 잡은 건가? 모르겠어. 그니까 그건 잘 근데 모르겠어. 그 국경에 그 경비초소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 개가 있으니까 내가 올 때도 이렇게 있고 막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보이잖아. 이 사이로 뛰거든? 뛰는데 보이잖아. 이제 여기에 돈 주면 나는 눈 감아줄게. 여기 걸리는 건 몰라. 그래. 그래서 냅다 그냥 이쪽 붙어서 냅다 뛰거든. 난 그렇게 뛰었거든. 그래서 어쨌든 그 아저씨가 아닌 사람한테 걸린 거야. 그러니까 엄마랑 손잡고 뛰는데 내가 달리기가 느리니까 이
아저씨가 나 여기 딱 잡은 거야. 아 쫓아왔어? 뒷덜미를 잡은 거야. 서라고 막 야 서라 막 이러겠지? 근데 뒷덜미를 딱 잡은 거야. 나 엄마 손 잡고 있는데 손 놓쳐버렸어. 그래도 막 가겠다고 막 발버둥 치고 했는데 엄마는 그때까지 내가 잡힌 거 몰랐던 거야. 좀 뛰다가 뒤 딱 돌아봤는데 애가 잡혀 있으니까 엄마가 어떻게 못 가지. 그래서 다시 와가지고 무릎 꿇고 막 살려달라고 막 했는데 그때도 엄마가 좀 젊고 예쁘장하고 하니까 손전등으로 얼굴 딱 비치고 이리 오라고 해서 구석에 막 가가지고 막 왜 탈출하려고 갔고 뭐 남편은 어디 있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엄마 남편 여의고 뭐 살기 힘들어서 탈출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 했겠지. 그래서 그 아저씨가 엄마한테 몇 월 며칠에 어디 뭐 그 건물 앞에서 만나주면은 내가 지금 놔주겠다 한 거야. 바보야? 그렇게 한 거야. 그럼 뭐라 해 당연히. 또 오케이 해야지 뭐. 오케이 콜 이러고 만나겠다. 돈만 벌어오겠다. 그때 보자. 그래서 다시 탈출하지 말라고 집에 빨리 가라고 해가지고 알겠다 이러고 내 손 잡고 다시 돌아갔어. 다시 뒤로. 다시 숨어있던 집에 다시 돌아갔어. 돌아가가지고 2시간인가? 3시간 뒤에 다시 시도를 했어. 또 뛰었어 그리고? 야씨. 그래서 또 뛰었지. 또 뛰어가지고 탈출에 성공했죠. 그때는? 그때는. 근데 그 상황이 너무 웃긴 게 막 나는 옆에 있고 엄마 이렇게 우리 막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있는데 막 이렇게 비치면서 몇 살이니? 그 아저씨가 엄마한테 남자들이랑. 근데 자기는 어려가지고 나는 또 그랬는데 그때 어머님 진짜 무서웠을게요. 엄청 무서웠지. 엄마가 그래봤자 고작 30살도 안 됐었을 때일 텐데. 혼자면 또 모르겠는데 딸도 있고 하니까 어린 딸도 있고 하니까. 아우 담이 크다. 나는 진짜 진짜 난 혼자 뛰었거든. 근데 진짜 무섭던데. 근데 진짜 그날 9살 때긴 하지만 그날의 딱 그 장면이 선명하게 나가 있어. 그 큰 달과 그 강에 비춰진 그 달과 얼마나. 잡았던 아저씨. 그 아저씨는 기다렸으려나? 아저씨는 그래서 헌팅에 성공 못했지. 그치. 탈북하다 헌팅을 하셨는데 실패했지. 바보 근데 아니야? 그 아저씨는 그때 그 장소에 가서 기다렸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랬을 것 같아. 오늘은 9살 때 저의 1차 탈북 이야기를 해봤는데 혹시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중국에서 어떻게 살았었는지 또 이어서 2차, 3차 탈북 얘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에서 온 광아치였고요. 저는 홍짱입니다. 네, 감사합니다.